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이 제 시간을 허락도 없이 3분이나 더 쓰셨어요. 네. 부산에 오니까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낮 시간에 그래도 또 만선을 제끼고,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려는 이 불심에 타오르는 이 부산, 역시 불자들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환경운동가이고 울산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요. 조계종에서도 환경위원으로, 또 통도사 영축환경위원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 환경자문위원으로 환경 관련된 모든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계의 환경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다른 스님들이 관심 갖지 않았을 때부터 환경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명상들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명상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5강 주제가 뭐였죠? 행복한 뭐였더라? 교재 한번 보세요. 행복한 마음. 예, 행복한 마음. 그동안에 4강 동안에 행복하셨나요? 네. 행복한 방법을 좀 배우셨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첫 명상을 바디 스캔부터 하려고 해요. 바디 스캔을 한 번쯤 해봤다. 바디 스캔 한 번쯤 해봤다.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바디 스캔을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생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동안 이제 4강 동안에 8시간 공부를 했는데요. 내 인생을 한번, 내 몸을 한 바퀴 스캔을 한 다음에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인생 그래프를 그리고 이 명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상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바디 스캔을 아직 안 해보셨다 하니 참 다행이네요. 저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제가 요즘에 막 동서남북을 뭘 알아차릴 만큼 다니다가 보니까 아침에 갑자기 콧물이 막 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아침인데 바꿀 수도 없고 콧물이 막 줄줄 나는 거야, 폭포수처럼. 그래가지고 오전 내내 약을 있는 대로, 절에 있는 약을 있는 대로 때려 넣고 레몬하고 바카를 막 이렇게 이제 분무를 하고 오만 짓을 다 해가지고 부처님 알아서 하세요 했더니 콧물이 딱 멈췄어요. 아니 콧물이 막 줄줄 나는 거예요. 아마 며칠 전에 해병대 다녀온 해병대 말인 것 같아요. 바로 안 아프고 한 2, 3일 잠복했다가 아프게 됐나 봐요. 이제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정말 만날 인연이어가지고 콧물이 뚝 멈춰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다행하게 생각하고 오면서 막 룰루랄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들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자리에 한번 편안하게 앉아볼게요. 싹 뛰고 적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 자리에 앉으시면 네. 네. 우리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나 여기나. 네. 그냥 우리 나누기 할 테니까 이쪽으로 오셔요. 자. 자, 괜찮아. 방해될까봐요? 그럼 우리 회장 옆으로 가주세요. 회장 옆으로. 자, 명상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명상이 뭐죠? 지금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명상이란 뭘까요? 저 오늘 선물도 많이 가져왔거든요. 알아차림. 매 순간 알아차림. 그저 3분 이따 선물 드릴게요. 알아차림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은 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된다. 명상을 하고 뭔가 얻어질 것이다. 명상을 하면 내가 뭔가 달라질 것이다. 이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림하는 걸 명상이라고 했죠. 그냥 이 순간 매 순간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수행인 거예요.
모든 순간 내가 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건지 들고 있는 건지 앉아 있는 건지 누워 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 먹고 있는 건지 뱉고 있는 건지 말하고 있는 건지 매 순간 알아차림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해요. 나를 잘 바라보는 것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럼 명상의 저기가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냥 자, 손 떼고 허리 쭉 펴시고 입꼬리를 올려주세요. 입꼬리 올려주시고 마음으로 보는 거는 이 육안, 눈구멍을 약간 닫아놓는 것이 더 잘 보인대요. 눈을 지그시 감고 허리를 쭉 펴신 다음에 원래 바디스캔은 편안하게 시체 자세, 누워있는 자세에서 하는 것이 맞으나 지금 이렇게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한번 해볼 겁니다. 어깨에 힘을, 긴장을 쭉, 어깨 툭, 어깨 올렸다가 툭, 네. 요 다리 꼬신 분은 다리를 내려놓으시고요. 그동안에 내 마음과 찰싹 붙어서 따라다니던 내 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코의 의식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코로 들어가는 공기의 차가움, 내뱉어지는 따뜻한 공기 한번 의식적으로 느껴보시겠습니다. 들이쉬고 코로 내쉬고. 자, 지금부터 내 몸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왼쪽 엄지발가락부터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왼쪽 엄지발가락을 알아차리세요.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새끼 발가락, 그리고 발등을 알아차림하세요. 발바닥, 왼쪽 발바닥입니다. 그리고 발목 뒤쪽, 종아리, 무릎 뒤 오금쟁이, 무릎 위 뒤쪽 다리, 그리고 왼쪽 발등을 마음의 눈으로 알아차림합니다. 감각이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 불편함은 없는지, 딱딱한지, 말랑말랑한지, 발등, 그리고 발등 위로 무릎 아래까지 마음의 눈으로 알아차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걸어 다닐 때 쓰이는 무릎 이쪽 다리, 골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서 오른쪽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새끼 발가락. 불편함은 없는지, 끄급한지, 촉촉한지, 말라있는지 느낌을 한번 봅니다. 오른쪽 발바닥, 오른쪽 발등, 오른쪽 종아리 뒷부분,
의자에 맞닿아 있는 무릎 위쪽 다리 느낌이 푹신한지 딱딱한지 긴장하고 있는지 촉촉한지 말랑거리는지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오른쪽 발등을 마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 발등 위에 정강이 뼈를 쭉 올라가서 무릎 위쪽 허벅지 그리고 골반 그리고 엉덩이 내 엉덩이가 지금 바닥에 닿여있는 부분이 말랑한지 딱딱한지 고이는 것은 없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엉덩이를 한번 의식해 봅니다. 그 다음에 뒤로 올라가면 명문 허리 부분이죠. 허리가 불편함은 없는지 등허리 척추뼈를 마음의 눈으로 쓱 쓸어 올려봅니다. 등이 굽었는지 등이 고추 세워졌는지 청량골이 반듯한지 쭉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왼쪽 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깨를 통해서 팔꿈치 위에 팔, 팔꿈치 아래 팔, 그리고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 엄지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뻣뻣하진 않은지 관절이 아프진 않은지 느낌은 어떤지 왼쪽 손 바닥 그리고 오른쪽 팔로 내려가서 오른쪽 어깨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50견은 있나 없나 마음의 눈으로 싹 쓰다듬어 주세요. 팔꿈치 아래 팔, 그리고 손등, 오른손 바닥, 오른쪽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느낌이 어떤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목으로 올라와서요. 목 앞쪽 갑상선 편도 있는 부분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차갑지는 않은지 목 뒤쪽 뒷목을 한번 살펴봅니다. 뒷목을 위로 올리면 대추혈이 있고 대추혈 백회 정수리로 올라가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 이마 왼쪽 눈썹 눈알 또 한번 느껴봅니다. 오른쪽 눈썹, 오른쪽 눈알, 코의 느낌이 어떤가? 윗입술, 또 아랫입술, 입안의 혀,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한평생 나를 따라다니느라고 수고했던 내 몸을 쭉 스캔을 해봤습니다. 내 몸이 지금 열이 어느 부분에서 나는지, 어느 부위가 불편한지, 어느 부위가 편안하게 좋은지. 몸아 고마워라고 속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몸아 고마워. 몸아 그동안에 잘 살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몸아 고마워. 이제 눈을 좀 떠보실까요? 스캔하시면서 막 꿈나라로 가신 분이 한 분 반 계세요. 스캔을 어떻게 해보시니까 어때요? 내 몸이 잘 붙어 있어요? 있을 자리에 잘 있나요? 네. 평소에도 이렇게 잘 의식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내 손가락이 지금 어떤지, 그냥 내 발바닥이 지금 어떤지, 갈라졌는지, 뭐 굽었는지, 무릎이 좀 아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뛰어다니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좀 그런 편이었죠. 몸을 이렇게 씻을 때 바디 스캔을 해보시면 아, 샤워할 때 이제 내 몸을 만져보는 게 달라진대요. 내 몸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자, 위로 아래로 다리까지 쭉. 와 고마워. 지금 감사하게도 잘하시던데 영자씨, 순자씨 다들 잘하시대요. 영자씨 누구? 최영자씨 안 오셨네. 순자씨. 그리고 감사기도 꼬박꼬박 쓰시던 분들 오늘 보려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몸을 한번 덮어보니까 어떠세요? 내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거 집에 가서요, 잠들기 전에 10분만 딱 하세요. 잠 못 주무시는 분, 잠을 쉽게 들 수 없다, 20분 안에 잠들 수 없다, 누웠는데 그런 분한테 최고 좋아요. 바디 스캔을 저녁에 이제 다 볼일 봐놓고 화장실도 갔다 와서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촥 누워가지고 발가락 끝에서부터, 왼쪽 발가락 끝부터 해가지고 쭉 스캔을 올라왔다가 오른쪽 발, 배, 가슴, 목 쭉 이렇게 바닥과 닿이는 면과 또 위에 떠있는 면을 느껴보시고 계속 스캔을 쭉 하시면 어느새 잠들어 있어요. 굉장히 잠자기 좋은, 잠들기 좋은 건데,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명상이 오만 명상이 다 있는 거 아셨죠? 심지어는 뭐 달리기 명상, 춤 명상, 음악 명상, 빨래 명상, 설거지 명상, 걷기 명상, 뭐 스탠딩 명상, 뭐 시팅 명상,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달리기까지, 심지어는 춤추는 것까지, 음악 듣는 것까지 다 지금 명상의 요소가 있다, 없다? 있죠. 모든 것이 명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명상은 알아차림이거든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손을 뻗쳤는지, 무엇 때문에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는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요거를 알아차림하고 내미는 것하고 알아차리지 않고 내미는 거하고 실수가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알아차림하지 않고 하면은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알아차림하지 않고 내가 몰랑결에 그랬네, 습관대로 살았단 말이죠. 내가 모르고 그랬다, 미안하다, 이렇게 실수가 번번해지는데, 알아차림을 하고 말을 하고 알아차림하고 행동하고 알아차림하고 말을 한다면 실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을 하면, 이 명상을 하면 질병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네. 왜냐면 이 고통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왜 괴로워요?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괴롭잖아요. 괴로움은 고통 곱하기 뭘까요? 저항하는 힘. 이거를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뭔가 일이 터졌어. 괴로움에 벌어졌어.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뭔가 일이 벌어져가지고 딱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서 너무 괴로운데 거기에다가 저항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전에 보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 화살을 맞았는데 이 화살이 어디서 왔어? 어떤 새끼가 쏘았어? 뭘로 돼 있지? 막 이러면서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계속 본인이 괴로움에 맞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이제 내가 고통을 딱 접했을 때 저항하지 말고 수용을 해. 명상은 수용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수용을 하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저항을 하면 1만큼 저항하면 1만큼 남아있고 2만큼 저항하면 곱하기 1을 해서 그 고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수용을 했을 때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은 내가 거부하고 내가 나한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황당하네 막 이런 게 아니고 수용하는 거죠.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저는 정말 황당했거든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콧물이지? 어제까지 괜찮았어요. 계속 매일같이 할 일이 많은데도 괜찮았어요. 근데 아침에 콧물이 흘렀어. 오늘 큰일 났네. 법회도 해야 되고 또 부산에도 가야 되는데 딱 알아차리고 밥을 먹고 나서 약을 조금 배로 먹었어요. 감기약을 배로 먹고 레몬도 얼른 뿌리고 민초도 뿌리고 그러면서 열이 나니까 이렇게 또 한숨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 콧물이 흐르니까 이제 이렇게 거꾸로 누워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콧물을 멈춰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럴 때 아이씨 어떡해 이거 아이씨 베랬다 이거 오늘 끝났다 막 이러면서 어떡하냐 부산을 가겠나 말겠나 막 이렇게 계속 방황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못 왔을 것 같아요. 마가스한테 전화해가지고 스님 나 진짜 감기 때문에 도저히 못 가겠어요. 죽을 것만 같아. 부처님께 제가 말을 했죠. 부처님 아시잖아요. 오늘 스케줄 오후까지만 살려주세요. 오후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오후까지만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7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명상을 할 때 7가지 태도. 첫 번째는 판단하지 않는다. 적으세요. 명상할 때 7가지 태도. 이건 존 카바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1번 앞뒷면에 공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트. 자, 명상할 때 7가지 태도. 1번 판단하지 않기. 따라합니다. 판단하지 않기.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요. 무슨 일을 보거나 판단해요. 왜? 내 생각에 비춰서 판단해요. 앞집 여자가 딱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그 아파트 앞에서 좀 쓸지 안 쓸고 지가 당번인데 쓸기로 약속을 했는데 팽 하고 나갔어요. 아이고 저 여자가 그렇지 약속도 안 하고 아이고 썩으려고 막 이러면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지가 뭐 바쁘다고 백화점이나 가는가 보지? 막 이러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차려입고 깔롱을 지우고 나가면. 근데 뭐 그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판단을 해. 어떤 사건을 보고 사람을 봤을 때 판단을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이 정말 대다수고 오해이기가 뻔하고 나중에 또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늘 들죠. 판단했기 때문에. 왜? 내 생각에 비춰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명상하는 것은 그냥 보는 거예요. 아나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드론 아시죠? 드론 카메라처럼 내 머리 위에다가 내 주변 위에다가 드론을 딱 올려놓고 카메라를 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나운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다. 내가 뚜껑이 열리려고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욕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줌마도 앞집 아줌마가 나한테 침을 뱉고 있다. 침을 뱉었다 라고만 하면 돼. 침을 뱉었어 저게? 와씨 나 인간을 뭘로 보는 거야. 아이씨 씨발 막 이러면서 그러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지금 막 가래가 채여가지고 뒤에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침을 뱉었을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판단을 해. 그러니까 현상만을 보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아나운서 하는 거예요. 끼어들었네만 하는 거지
저게 진짜 면허증을 앞으로 딴 거야 뒤로 딴 거야 뭐 야매로 딴 거야 막 이래가면서 앞에 끼어든 차한테 들리지도 않는데 욕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자들은 안 그러는데 가끔 이웃종교에 보면 앞에 좀 끼어들고 막 이러면 아이 씨발 저팔 하면서 막 신새끼 저거 뭐 아이씨 저거 뭐 운전을 앞으로 배웠어 뒤로 배웠어 이러면서 근데 그분한테는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잖아 편하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조차도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끼어들었네 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 감사하면 아 그랬겠지 이제 아유 바쁜 일이 있겠지 아이가 아픈가 보지 누가 시험을 보러 가는데 지각을 하게 생겼나 보다 사건의 그 이유는 아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고요. 그냥 끼어들었나만 보자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제 막 저것이 뭐 이제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아침에 시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나만 괴롭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기다리기입니다. 인내. 두 번째는 인내하는 거. 명상을 막 한 3일 했는데, 일주일 했는데, 아니면 클래스를 한 달 정도 했는데, 뭔가 막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고, 얼굴이 이뻐지고, 몸매가 쫙 날씬해지고, 막 돈이 잘 벌리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해 주셔야 돼요. 천천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도 바라봐 주는 것이 가장 잘 키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 잘 자라고 있네. 또 아파하고 있네. 연애하다 실패를 해서 좀 아프고 있네.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죠.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이 명상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스즈키 술류선사의 책 중에 선심 초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첫 닦을 선자의 선심인데 선심은 곧 초심이라고 하죠. 처음 마음 먹은 대로만 쭉 유지하고 있다면 그 초심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해서 바로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죠. 초심이 곧 깨달음이다. 초심이 곧 선심이다. 아시겠죠? 세 번째 마음은 뭐다? 초심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처음에 정말 내가 이제 뭐 인생 다 살았고 할 일 다 해놨고 명상을 해봐야지 명상 클래스에 들었는데 해봐도 그냥 뭐 술에 술 탄 듯 막걸리에 우유 탄 듯 이렇게 변함이 없으니까 이거 뭐 하는 거 뭐 마저 그냥 헬스장에 가서 그냥 몸이나 좀 만들고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나 좀 부르고 노래학교 가는 게 맞겠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기다리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지긋하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뢰입니다. 믿음. 누구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 그냥 딱 아시는 거야. 나를 믿는 거예요. 언젠가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믿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애쓰지 않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때요? 빨리 잘해보려고, 빨리 도인이 되려고 엄청나게 애쓰죠? 애써보신 분, 애써보신 분 우리 그렇죠. 큰 보살님들 계시죠? 처음에는 막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렇게 이제 저도 그 선방에 한 20년 다녔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막 이 좋은 걸 배웠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아까워서 잠을 못 자요. 잠을 막 한 차례 2시간씩밖에 안 자고 이렇게 정진을 하고 일중식을 하면서 점심밥만 먹고 밥 먹고 자고 막 이런 시간이 다 아까워요. 막 빨리 하는 시간도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너무 애쓰다 보면 간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병이 와요. 병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이렇게 잘못돼서 딴 세상에 가신 분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너무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애쓰지 말자. 다섯 번째 애쓰지 않기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흐르는 대로 강물이 흘러가듯이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수용이라고 그랬죠 아까.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일이 왔을 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임하는 거지.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말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암이 걸려?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 이렇게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계속 지옥을.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했을 때는 얼른 행동을 막 하게 되잖아요. 내가 아팠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행동을 정하는 거죠. 결정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는 내려놓기인데요. 무엇을 내려놔야 되죠? 마음을 또 내려놔야 돼요. 그 집착과 욕심과 어리석은 마음들을 내려놔야 돼요. 삼독심이라고 합니다. 그 7가지를 다 하고 나서 우리가 명상에 임했을 때 뭔가 진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것들이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7가지 내려놓기가 참 어려워요.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제 그 고관절이 아프게 돼서, 여러분들도 무릎 많이 아프고 지금 고관절 아프잖아요. 제가 너무 뛰어다녔나 봐요. 걷지를 못하고 뛰어다녔어요. 그랬더니 고관절 이제 그 관절이 다 녹아가지고 좀 빨리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20년 동안 막 자복을 너무 사랑하고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독서대도 이렇게 앉아서 하는 좌식하는 그 독서대가 있거든요. 나무로 만든 건데, 원목 그 소나무로 만든 굉장히 멋있는 대목님이 선물해 주셔서 아끼는 건데, 지금은 제가 그 필요가 없잖아요. 바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침대에 하고 의자에 앉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내 방에서 늘 걸거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손도 못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네, 맞아요. 내가 지금 입지도 못하는데, 살이 좀 붙어가지고 입지도 못하는데 66 사이즈를 기어이 옷장에 걸어놓고, 저건 내가 조금 빼가지고 입어야지. 입을 만한 사람들이 보여도 안 주잖아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그런 집착들을 좀 내려놓는 게 좋겠다.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겠다. 명상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우리 마가스님이 죽음 명상과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할 거잖아요. 제가 20여 년 전에 이제 그 직지사 마곡사에서 마가스님하고 그 명상 템플스테이로 같이 만나게 됐거든요. 그때 인연인데요. 2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때 마가스님이 템플스테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막 붐을 일으킬 때, 마곡사하고 직지사에서 막 삼성그룹에서 막 엄청난 그 고관들이 와가지고 같이 템플을 했었을 때예요. 그때 저는 이제 차명상과 절명상 이걸 이제 해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인연이 됐는데, 다음 주 템플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약간 워크숍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상태, 나의 느낌, 또 나의 감각, 이걸 한번 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해 왔어요. 양쪽에 나와서 이거 좀 나눠주시겠어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걸 보세요. 자, 지금 명찰 받았죠? 네. 기쁨님, 덕권님, 해바라기님, 이렇게 자기 별칭을 해서 명찰을 받았는데요. 누구야라고 쓰세요. 넌 어떻게 생각해? 본인의 이름을 딱 쓰고, 넌 어떻게 생각해? 지금 오다 보니까 벚꽃이 만발해 있죠? 벚꽃이 날리고 봄이 한창인데요. 봄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봄이 오면 처음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또 나는 어떨 때 행복한지, 나는 애롭고 어쩔 때 애롭고 슬픈지, 나는 어떨 때 꼭지가 돌아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건지, 또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적어봅니다. 우리가 막 세월이 가면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 감각도 둔해지고 느낌도 둔해지고 감정도 둔해집니다. 근데 이제 명상을 하면 항상 소녀처럼 살 수 있어요. 명상을 하시다 보면 내 느낌과 감각과 기분과 감성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느낄 수 있거든요. 뭐 논문은 아니니까 뭐 되게 심각하게 쓰실 필요 없는데 막 여기 거의 막 A4 한 장 쓰실 것 같이 쓰십니다. 봄하면 보통 뭐 대청소도 생각이 나실 수 있고 봄바람 바람 오빠가 생각이 엄마 오빠가 생각이 꽃. 보통 그 꽃을 생각하시네요. 우리 앞에 가서 정말 따뜻하시다. 다리가 네. 있으니까 이 네. 양주시 통증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가 제일 뭐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왜 이런 게 내한테 왔느냐. 자 여기까지 쓰시고 다 쓰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또 명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말을 잘 들어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앞에서 막 쑥 듣고 냉이 듣고 하고 싶다. 적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여기 쓰시던 분도 그냥 쓰시던 거 그냥 보고 두 분 이렇게 뒤로 도시고 네 분씩 딱 해서 한번 해볼
해볼게요. 이쪽은 네 분, 세 분, 네 분, 저쪽에 뒤에까지. 안 되면 뒤로 돌고. 이렇게 네 분 돌고, 네 분 돌고, 그쪽 제일 뒤에 두 분, 네 분 따로 하시고, 여기 네 분 하시고, 여기 네 분 하시고, 이쪽으로 펼쳐요. 한번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 박규분, 넌 어떻게 생각해? 봄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나요? 봄하면 저는 벚꽃, 진달래, 개나리, 연두빛, 나뭇잎, 새싹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나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랑 이야기할 때 행복해. 그리고 나는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슬퍼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외롭고 슬퍼요. 나는 친구들이랑 사람들이 엉뚱할 때 화가 나요. 꼭지가 돌겠어요. 뚜껑이 열리려고.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파이의 법칙 있죠. 피자를 8조각을 냈는데 4사람이 피자 한 판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몇 조각을 먹어야 될까요? 2조각씩 먹어야겠죠. 그런데 너는 피자를 좋아하니까 5조각 먹어. 얘는 어저께 나쁜 짓 했으니까 먹지 말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빵이 5개 있는데 4사람이 먹어야 돼요. 하나씩 먹고 4등분을 해서 먹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나누기를 해보면 3명 나누기, 4명 나누기를 해보면 13분을 드려요, 10분을 드려요 이러면 말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9분을 써버려요. 그러면 그건 뭐하고 똑같느냐? 빵이 4개인데 3개 반을 지가 먹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말을 좀 못하고 쑥스러움이 있고 내성적이더라도 요럴 때 발표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내가 이 지금 적은 느낌과 감정과 기분을 충분히 설명할 때,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확실해져요. 한번 해볼게요. 이제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폭식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럼 지금 12분을 드릴 테니까요. 3, 4분씩 이렇게 해보셔요. 3분씩 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네, 내려드려. 시작. 들어주세요. 네 명이나 3명 중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부터 좀 발휘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일 예쁘다 생각하면 시작하세요. 여기 이제 언니는 머리 잘 들어주세요. 어쩔 때 외롭고 싶으면 외로운 걸 느껴. 진짜. 회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난다고 사놓으면은 뭐 어떤 사람은 보고 막 다른 것도 가져가고 막 이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막 한복지 가져가 이거를 시장 나오면 갖고 와서 그리고 좀 그래요. 예. 아 그때는 경우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화날 때는 상대방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막 계속 자기 주장만 하면은 화가 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면 하면은 좀 부드럽고 아, 이 사람 괜찮다. 그렇게 좀 기억되고 싶습니다. 안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좀 남들이 보면 좀 딱딱해 보여요. 처음에 세 보여요. 네, 세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냥 많이 먹고 속은 여려. 속은 여려요. 진짜 속은 여려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나는 어느 정도 부드러웠는데. 저 일을 좀 전문적으로 아니, 1부터 1 2, 3, 4, 5, 6, 7, 8, 10. 부드러운 거는 아직 4까지밖에 안 돼요. 네. 중간은 안 된다. 네, 그래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비우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안 그러면 편견을 갖고 있고 그냥 보는 대로 많이 해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잘 들어줘야 돼. 벚꽃이네 같이. 오늘 무도 좀 그림이나 엄청 많이. 아니 원래 1년에 안 하는 거야. 1년에 안 하는 거야. 큰데 할 거야, 이거.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파야 되는데.
이제 2분 남았어. 2분. 이거 잘 널어서 쓰세요. 나누기 중이신 분도 있는데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적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딱 쳐도 앞으로 돌아볼 줄 알잖아요. 계속 지거리다가 정말 딱 치니까 말도 안 했는데 앞으로 돌아볼 줄 알았는데 앞으로 싹 보시고 기적이잖아요. 너무 잘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 자, 애순이 버전 있잖아. 애순이 버전. 자, 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의외로 참 잘하시네요. 나눠먹기도 잘하고 나누기도 잘하시네요. 그래서 기분이 내가 나의 어떤 말할까 뭐 내가 언제 행복한지 언제 외로운지 또 언제 뭐 화가 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동안들하고 나눠보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세 분만 들어볼게요. 어떠세요? 가볍고 좋아요. 그냥 가볍고 좋다. 몇 그램 정도 가볍다. 99 또 상대방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비슷하게. 그 다음에 또 우리 우리. 그냥 여기 가슴에 모르게 이제 나도 모르게 맺혔던 게 오늘 여기 좀 내려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런 느낌. 그래서 내려가는 느낌.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까요? 이제 뭐랄까 이제 화가 났을 때도 이제 상대방이 몰라줄 때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자기 맞는 말하고 막 그걸 해결을 지어가고 끝을 내리는 순간에는 화가 나는데도 나는 표현을 못 해요. 그 화를 왜 니만 하고 나는 말을 못하고라 하는 이런 자체를 표현을 못 해가지고 조금 그런 게 좀 화가 나가지고 항상 조금 그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 상대방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사님은 우리 교사님은 그런 게 이제 이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사람 만나는 아, 일이 동네에서 많아요. 만나는 분들 네. 이런 분들. 동네에서 그냥 만약에 바깥에서 이렇게 네. 이제 만나고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만나서 이제 모임 자체로 그런 예서 이제 내가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하면은 내가 이 상처를 받으니까 모임 자체도 이제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을 내려놓고 몸이 또 빠져버리고 다 내가 빠져버리니까 막 해체가 되고 자기네들끼리 다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미 불교대학을 내가 안 다녀서 그래. 불교대학을 안 나오니까 지 말만 하고 막 해치 아프잖아. 해치 아프고. 부모님만 나와서 그래. 뭐 빵이 한 개인데 반 나눠 먹어야 되는데 농갈라 먹어야 되는데 지가 다 못 풀고 이 딱 깎아버리고 그러면 너무 얄밉잖아, 그죠? 또 한 분 이쪽 분단에서 한 분 누구 나누기 어떠셨어요? 그래 미스. 나누기 어떠셨어요? 저는 또 갑자기 그냥 눈물이 나요. 일단 세 분하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던 것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마음을 나눌 곳이 사실은 없어요. 나는 이럴 때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좋아. 이렇게 자랑질도 못하고요. 시기 질투하니까. 또 슬퍼도 슬프다고도 깔볼까봐, 깜볼까봐, 그지? 그리고 또 슬프다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말을 늘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내 마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잠깐 지금 2, 3분 이렇게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볍고 덜어진 것 같고 가라앉는 것 같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저희가 이 나누기 소감 나누기 할 때 굉장히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았지만 상대방의 어떤 그 생각과 기분과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온 삶을 살짝 엿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위로도 되고. 왜냐면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열받구나.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굉장히 괴로웠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 막 여기저기 어른 스님들, 큰 스님들 이렇게 법문 들은 것 중에 가장 좋았던 법문이 뭐냐면 살다 보면 그래 돼.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잘 살려고 열심히 살고 막 그냥 정말 막 최선을 다해 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큰 스님을 찾아갔는데 살다 보면 그래 돼.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가 진짜 뭐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그냥 실수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살다 보면 그래 돼. 내 다리가 아플 줄 알았겠냐. 나이가 드니까 아프더라. 그래서 그렇게 막 약속 시간 막 1시간 전부터 설레발을 치더라. 몰랐어요,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늘 빠르고 막 민첩하고 엄청나게 막 이렇게 빠른 사람이어가지고 저희 은사스님이나 느려 터진 우리 사형님을 볼 때 속이 막 디비졌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느릴 수가 있어. 방에 들어가 뭐라고 금방 나오면 되지 왜 안 나와. 양치만 하고 나온다더니 막 30분이 돼도 안 나와. 왜 저럴까. 막 진짜 같이 못 살겠네 죽겠네 막 이랬었는데요. 내가 다리가 아파 보니까 빨리 안 나가져요. 다리가 빨리 안 나가죠. 그죠? 한 번 앉으면 또 시간이 가고 서는데 시간 가고 앉으면 앉은데 시간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버스 타려고 기차 타려고 1시간 전부터 나가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열차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시간 딱 맞춰가지고 막 1분도 아까워가지고 저는 정말 두부 썰듯이 50초도 아까워서 1분씩 잘라서 썼거든요. 그렇게 막 살다가 보니까 막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뛸 수가 없어서 달릴 수가 없어서 미리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나봐야 이해가 돼. 살아왔던 게. 그러니까 나는 저분의 상대방의 삶을 안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절대 이해가 안 되지. 앞집 아줌마, 아랫집 아줌마, 윗집 아줌마 다 몰라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계단 한 번 안 쓰나 이렇게 해도 그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의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널리 이해를 하자고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돼. 나의 미래를, 나의 내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담는 분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줘요. 내 마음을 살펴봤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탐진치가 들어있는 꼴을 다 봤기 때문에, 그래 저 정도 되면 욕심 날 법하지, 저 정도 되면 갖고 싶겠지, 저 정도 되면 하고 싶지 않겠지,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눈, 심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내 발가락 만져보지 않아도 왼쪽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했을 때 어때요? 다 상상이 되면서 꼼지락거려지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 거기 있구나, 발가락의 존재가 있구나, 새끼발가락의 존재도 있구나 라고 알게 되잖아요. 그거를 내 눈구멍으로 막 봐가지고 만져봐야 알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심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훨씬 더 많고 넓고 크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쉴까요? 그럼 10분 쉽니다. 오늘은 정경혜 선생님이 또 간식 해보시거든요. 밥 알배기라고 남아드리세요.